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동영상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패러데이 법칙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가 나중에 녹음된 부분을 보니까 끝에 부분이 잘렸더라고요. 이 프로그램이 특성상 19분이 넘어가면은 한 파트가 잘려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19분씩 정도 단위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과제에 대해서 메일을 보내주신 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쭉 보니까 정말 공부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부분을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이해가 많이 안 가셔서 질문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그 질문을 지금 이렇게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답변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앞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이 앞부분 설명이 좀 깁니다. 왜냐하면은 이 앞부분에 대한 그 기본적인 이론들을 여러분들이 알면은 뒤에 가서 좀 이해하기가 훨씬 쉬운데 앞부분을 이제 모르면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하다 보니까 설명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제가 정말 필요한 부분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으로 진도를 넘어가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그 궁금했던 그 파트들을 곧 만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침 지금 어제하고 그저께의 그 코로나19의 그 확진자를 보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110 몇 명에다가 어제는 130 몇 명. 그래서 정말 그래도 다행히 많이 줄고 있는데 정말 이 상태로 해서 조금 더 줄어줘서 한 100명 이하로 내려가면은 아마 다음 주에는 아마 수업이 혹 그 대면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기대해 보면서요. 그 패러데이 법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펜으로 글씨를 쓰고 있는데 이 글씨 역시 제가 익숙하지 않아서 지금 되게 잘 글씨가 잘 표현은 되진 않는, 글씨 모양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패러데이 법칙이 여기 지금 밑에 A라는 코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코일에 지금 전류가 표시되어 있는데 원래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여기 S극과 N극이 있는 이 자석을 갖다가 위로 혹은 밑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주면은 여기에 전류가 생긴다 그랬어요. 지금 밑으로 이렇게 내렸을 때 전류 방향이 이렇게 됐죠. 이렇게 가정한다면은 만약에 이 자석을 위쪽으로 이렇게 만약에 이동을 했을 경우에는 전류 방향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건 이제 어제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여기에 통과하는 자력선 수를 이 코일은 항상 같은 수를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늘어나면은 그 늘어난 만큼 줄여주기 위해서 이 기전력을 만듭니다. 왜 기전력을 만드냐면은 그 우리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과 마찬가지로 전류를 흘리면은 자속이 발생하죠. 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간단히 드렸는데 이런 철심에다가 코일을 이렇게 감아서 여기다가 전류를 흘려주면은 여기에 자속이 생깁니다. 자속, 즉 자력선이 생깁니다. 그 자력선에 여러 가지 자력선을 여러 개를 이렇게 묶은 걸 우리가 자속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전류가 있을 때는 오른손으로 이걸 여러분들 감아 보시면은 엄지손가락 방향은 이쪽이죠. 이게 바로 N극이 됩니다. 엄지손가락 방향이 N극이 돼요. 이게 N극이면은 반대편은 S극이 되죠. 바로 요 원리에 의해서 코일 방향이 이렇게 됐을 때는 N극이 위쪽으로 자력선이 이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밑으로 내려오는 거와 위로 올라가는 자력선이 만나면은 1대1로 상쇄가 되게 됩니다. 두 개가 내려오고 만약에 두 개가 올라가고 있다면 두 개는 상쇄돼서 다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세 개가 내려오고 있는데 만약에 두 개가 올라간다면은 두 개 상쇄되고 한 개만 자력선이 내려오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녹음하다가 잠시 끊어졌습니다. 중요한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전화를 받느라고 그랬습니다. 자, 연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패러데이 법칙은 지금 중요한 거는 도체 주변에서 자속의 변화가 있으면 그 도체 기전력이 유기된다 이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전기회로 일부 도체와 자속이 상호 운동에 의해서 자속과 도체가 이제 즉 도체는 가만히 있는데 이 자속이 이제 움직여주면 어떻게 상호 운동에 의해서 도체가 자속을 자를 때 도체는 이렇게 있고 자속은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기에 잘리겠죠.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기전력이 유기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하고 또 다시 후에 또 내용이 나오면은 그때 또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면은 플레밍의 법칙이라는 게 나와요. 여기 플레밍의 법칙은 또 중요한 것이 지금 여기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대해서 그림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레밍의 법칙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오른손 법칙이 있고 왼손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저는 옛날에 이렇게 외웠어요. 우발좌전이라고 외웠습니다. 우발좌전. 그러니까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발전기의 원리를 설명하고 왼쪽 법칙은 전동기를 설명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리를 좀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이 플레밍의 이 왼손 법칙, 오른손 법칙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많이 헷갈리죠. 그래서 오른손 법칙은 발전기 설명할 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왼손 법칙은 전동기를 설명할 때. 자, 여기 내용을 볼까요? 자속 밀도가 B의 자개 중에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B라는 것은 자속 밀도, 지금 처음 나오는 건데 말 그대로도 단위 면적당 자속의 양입니다. 여기서 웨버라는 단위입니다. 이게 웨버. 여러분들 웨버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는데 웨버도 사람 이름입니다. 이게 독일 이름으로 하면 베버, 베베러 뭐 이렇게 읽을 수 있죠. 그런데 이것도 이 단위로 썼습니다. 이 이제 물리학자를 갖다가 기념해주기 위해서 웨버라는 자속 밀도의 단위로 씁니다. 기호는 B를 씁니다. 그 다음에 퍼 제곱미터 했으니까 단위 면적당 자속수. 우리가 뭐 인구 밀도 그러면은 단위 면적당 거기에 인구가 몇 명 사느냐 이런 거랑 마찬가지죠. 이런 자개 중에 자개라는 것은 이게 자개입니다. N극에서 S극으로 지금 여기 자력선이 막 이동하고 있죠. 이 자력선이 있는 요 범위를 우리가 자개 혹은 자기장이라 그러는데 자장 혹은 자개, 자기장. 이 자개라는 말이 또 나왔네요. 그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는 보통 자기장이라 그랬어요. 자기장. 근데 자기장이나 자장이나 자개나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같은 말인데 우리가 이제 이 학문이 일본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일본 한자도 쓰고 또 중국 한자도 쓰고 막 이렇게 해서 여러 용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같은 말입니다. 의미는 전부 다. 자, 자개 중에 이게 자개가 됩니다. 이 자개 중에 길이가 L메타인, 여기 이제 길이가 L메타인 도체입니다. 이게 도체가 여기에 이제 하나 있다고 가정합니다. 도체가 자개의 직각인 방향으로 자, 이걸 보겠습니다. 자개가 지금 이렇게 N극에서 S 쪽으로 이동하고 있죠. 근데 직각인 방향이라는 얘기는 이 도체를 위쪽 혹은 밑에 쪽으로 운동을 시켰을 경우에로 V 메타 퍼 세크의 속도로 운동했을 때, 이건 속도 공식이죠. 메타 퍼 세크, 초당 몇 메타를 움직였느냐. V는 속도입니다. 도체에는 유기기전력 E가 유기된다. 자,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이 도체를 갖다가 이 자개가 이동하고 있는 요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도체가 지나가는 자개를 끊겠죠. 그러면은 기전력이 생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기전력은 어떻게 생기냐? 공식은 BLV입니다. B는 자속 밀도, 여기에
자력선이 얼만큼 많이 지나고 단위 면적당 지나가고 있는가, 이게 자속 밀도이고요. L은 이 도체의 길이입니다. 도체 길이가 길수록 기전력이 많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V, 속도가 빠를수록, 이 도체를 빨리 움직일수록 기전력이 또 비례하니까 또 크게 되겠죠. 그래서 자속 밀도나 도체의 길이나 그 다음에 이 도체의 이동 속도, 이것들에 비례하게 됩니다. 기전력은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발전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다시 이제 잠깐 보고 지나가야 되는데, 이 오른손입니다. 오른손에 우리가 이게 엄지손가락이죠. 그 다음에 검지, 그 다음에 중지손가락을 이렇게 쫙 90도로 피면은 검지손가락이 자개의 방향입니다. 자개.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거를 FBI라고 얘기해요. FBI.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좋죠. 엄지손가락부터 FBI. 그래서 B는 자속 밀도인데 자속 밀도가 높을수록 자개가 크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F는 힘의 포스의 F를 딴 건데, 운동하는, 힘이 작용하는 방향, 운동 방향. 그 다음에 여기는 기전력의 방향이다. 기전력이 지금 이렇게 생성이 된 거죠. 그 기전력이 그러면 이 도체에 이쪽으로 생기느냐, 이쪽으로 생기느냐. 그거는 이 도체의 운동이 아래로 가는가, 위로로 가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자기의 방향이 지금 NS 이쪽으로 되는데 여기가 N이고 여기가 S일 경우는 또 달라지겠죠. 그럼 방향을 해서 기전력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운동 방향, 도체가 움직이는 운동 방향과 자기의 그 이동 방향을 두 개만 맞추면은 나머지 중지가 바로 도체의 기전력 방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요 조건에서는 B에서 A 쪽으로 기전력이 생긴다는 얘기죠. 즉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기전력이 생긴다는 얘기는 즉 전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이용해서 나중에 이게 발전기 극을 만들고 요 사이에다가 코일을 감아 넣어 가지고 그 코일 있는 회전자를 갖다가 돌려주죠. 수력 발전소에서는 수력의 힘으로, 화력 발전소에서는 화력의 힘으로, 원자력에서는 원자력의 힘으로 이 도체를 돌려주는 거죠. 그러면은 바로 이 도체에 기전력이 생겨서 우리가 쓰는 전기를 만들어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기본적인 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E는 BLV, 자속밀도. 여러분들이 자속밀도에 대해서 감이 좀 잡혀야 되는데요. 이 자개 내에 자력선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속밀도는 커지고, 자력선의 수가 단위 면적당 작으면은 작아지겠죠. 그러면 여기서 도체의 길이는 그러면 얼만큼 길으냐? 요거는 자력선이 지나가는 요 범위 안에서 자속을 끊어야지 이게 효과가 있는 거지. 자속은 여기 지나가고 있는데 만약에 도체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만약에 있다 그럽시다. 이렇게 있다고, 더 길게 있다 그래봐요. 도체가 이렇게 길게 있어도 자속을 끊는 부분은 여기까지밖에 안 되죠. 그러면 이거는 길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도체를 더 길게 하려면 어떻게 되죠? 이 자극의 크기를 더 크게 만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더 크게. 이 길이를 더 크게 만들어서 여기서도 자력선이 이렇게 지나간다면은 도체는 길어질수록. 그래서 발전기는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발전기하고 전동기하고 사실 구조가 똑같은데, 자, 발전기는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어요. 자, 발전기는 모양. 전동기도 같은 모양인데, 전동기는 이렇게 좀 이거보다 짧게 생겼습니다. 이게 왜 기냐 하면은 바로 여기에 자극이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안에. 그림이 제가 안 좋습니다. 여기가 이래서 막 N극, 이쪽이 S극, 이건 2극이고, 만약 4극이 되려면 이 극이 안에 4개가 있어야 되고, 6극이 되려면 극이 6개가 있고 이래 돼 있죠. 지금 2극 같은 경우는 NS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극이 바로 이만큼 분포되어 있다는 얘기죠. 여기만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L 값을 크게 해서 기전력을 크게 하기 위해서 발전기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전동기는 이제 그런 또 이게 또 그 원리하고 좀 틀리기 때문에 전동기는 또 이렇게 길게 안 만들고 짧게 만들어. 전동기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토크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토크. 이건 회전력이, 우리말로는 회전력이라고 얘기합니다. 회전력. 전동기에서는 우리가 동력을 얻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회전력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이 토크가 커야 되는데, 토크가 크려면은 바로 여기 이 지름이 커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동기는 통통하게 생기고, 발전기는 이 길이 때문에 길게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게 그림이 많이 지저분한데, 자, 넘어가겠습니다. 벌써 지금 시간이 11분이 다 돼가고 있네요. 좀 해보겠습니다.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패러데이 법칙이 아까 있었는데, 자, 이거 이제 패러데이 법칙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패러데이는 사람이 제일 처음에 발견한 이게 참 중요한 법칙인데, 여기다가 코일을 감았어요. 이렇게 코일 감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이렇게 되겠죠. 전류를 여기 흘러서 이쪽으로 이렇게 나오게 돼 있죠. 전류가. 그럼 여러분들이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 오른손 법칙, 그걸로서 이걸 한번 4개 손가락으로 감아 보십시오. 이 전류 방향으로. 그러면 4개 손가락으로 이걸 감고 나면은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이 방향이 되겠죠. 이 파이가 지금 나오는데, 파이가 이것도 자속입니다. 이것도 자속을 나타내는 기호예요. 아까 B는 자속 밀도였죠. 자, 그럼 여기서 잠깐 다시 보시면은, 이 파이는 자속이고, 단위는, 웨버라는 단위를 씁니다. 웨버. 단위를 쓰게 되고, 아까 B는 자속 밀도였죠. 이거는, 그죠? 이 자속이 단위 면적당 얼만큼 있느냐? 자속 밀도. 그러니까 이거는 공식으로 본다면은 파이를 제곱미터로 나눠준 거죠. 제곱미터당 얼만큼 자속이 있느냐? 이게 자속 밀도가 됩니다. 자,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해봤더니 자속의 방향이 이쪽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걸 알 수 있는데, 기전력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기전력이라는 건 여기 표시를 이렇게 해놨네요. 그죠? 여러분들이 흔히 전기 회로를 보면은 여기다가 전압이라는 걸 V를 이렇게 표시해 놓은 투가 있어요. 근데 이 전압 V도 단위가 볼트를 단위를 씁니다. 근데 이 기전력도 단위를 볼트를 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만 우리가 이거를 흔히 전압 혹은 그냥 일반적으로 단자전압이라고 얘기합니다. 단자전압. 자, 이런 또 이 파트도 제가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단자전압하고 기전력이 있어요. 그럼 기전력은 주로 E 또는 이렇게 E라고 표시를 해요. 이거는 영문으로 스몰 e를 쓸 때는 이거는 전선 한 가닥당 기전력입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전선 한 가닥당 기전력이고, 이거는 거기 전체 기전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그러면 기전력도 그리고 이건 단위는 역시 아까 얘기했지만 볼트를 씁니다. 단자전압은 V라는 기호를 써요. 이것도 역시 볼트예요. 그러면 단자전압과 기전력의 차이는 뭐냐? 기전력은 전력을 일으킨 거라 그랬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발전기가 있어요. 이게 발전기의 표시입니다. 제너레이터 발전기입니다. 발전기에서 전기가 막 생산이 됐어요. 생산이 돼서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자, 끌어내서 쭉 끌고 왔어요. 여기다가 그래서 전구를 하나 켰습니다. 이게. 자, 근데 여기서 발전기에서 만들어진 전압이 얼마냐? 발전기에서 만들어진 걸 우리가 기전력이라고 그러죠. 바로 만들어진 거를 기전력이라고 합니다. 발전기에서 만들어진 거. 근데 이거는
만약에 100볼트가 만들어졌다 그래봐요. 100볼트의 기전력이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이 전선을 타고 전류가 흘러서 나중에 이제 전등을 켜겠죠. 그러면 이 전선에는 전류는 이 전선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전선에는 저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유 저항. 그러니까 모든 전선이 저항이 없는 그런 도체는 없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저항이 거의 없는 도체를 우리가 초전도체라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새로 인공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물론 이걸 우리가 현재 구리로 쓰는데 구리에는 고유 저항이 있어요. 그래서 전류가 여기 전선을 따라 흐르면은 전류는 I죠. 그러면 I 고유 저항을 R이라는 저항이라면은 I 제곱 R만큼의 여기에서 전압 강화가 생깁니다. 즉 손실입니다. 이게.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전압 강화라 그래요. 전압 강화. 전압 강화라는 것은 전압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100볼트를 했는데 여기 오니까 98볼트가 됐어요. 여기 오니까 전압을 재보니까 여기는 98볼트.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사이에 2볼트가 떨어졌죠. 그것이 바로 전압 강화입니다. 그럼 왜 떨어졌냐? 여기에 고유 저항이 R이 있고 여기에는 전류 I가 흐르다 보니까 I제곱 R만큼의 요거는 이제 손실 와트 제가 얘기를 잘못했네요. 요건 와트 값이고 전압 강화는 I 곱하기 R 그냥 전압 오hm 법칙 있죠. 전류 곱하기 저항은 V 요 오hm 법칙에 의한 요만큼의 전압 강화가 생기게 됩니다. 물론 이거는 손실이 생겨요. I제곱 R만큼 이거는 이제 손실 전력인데 이거는 전부 다 뭘로 바뀌냐면 열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선을 이용해서 전기 기기를 쓰면은 그 선에 열이 나죠. 많이 쓰면은 그 열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 I제곱 R만큼의 손실이 나는 열로서 없어지는 손실들입니다. 그게. 자, 그랬을 때 여기 98볼트 있는데 잰 이 전압을 우리가 단자 전압이라 그래요. 단자 전압. 그럼 어떻습니까? 이 단자 전압하고 여기서 생긴 기전력하고 차이점이 뭐죠? 기전력은 발전기에서 바로 생산된 전력, 전혀 손실이 없는 순수한 만들어진 걸 우리가 기전력이라고 하고 일정 거리를 전선을 통해서 전류가 흘러다 보면은 전압 강화가 생겨서 거기에서는 조금 차이가 나는 떨어진 전압이 나오죠. 이게 단자 전압입니다. 그걸 우리가 단자 전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차이는 뭐 아주 미세하게 따질 때는 차별을 두고 그냥 대충 얘기할 때는 사실은 뭐 큰 차이를 안 두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주변에서 보는 콘센트에 있는 전압을 재면은 그거는 무슨 전압이 되겠어요? 단자 전압이겠어요? 기전력이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다 단자 전압이 되겠죠. 기전력은 어디서 제대되냐? 발전기에서 제되는 거예요. 발전기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건전지 그림을 보시면은 자 건전지의 저항이 이제 여기 있고 건전지는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그려서 이렇게 할 때 1.5볼트인데 이거를 보면은 책에 보면 2볼트 이렇게 표시해요. 물론 V볼트 해도 틀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2볼트라고 많이 씁니다. 이게 왜냐면은 건전지는 뭡니까? 발전기나 마찬가지죠. 건전지는 발전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전력 지난번에 기전력의 약자를 제가 말씀드렸죠. EMF Electromotive Force 그래서 E자를 씁니다. 이게 E자 이니셜을 갖다 쓰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지금 요 파트도 지금 여기까지밖에 설명을 못했는데 지금 요 식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요 파트를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다음 파트에서 요 식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